네, 안녕하세요. 전인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그렸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그린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인 이유. 결국에는 이거 아닐까요? 실적에 대한 우려?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된 실적 발표가 언제인가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죠? 일단 내일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과적으로 일단 주가는 이미 미리 빠졌어요. 그쵸? 지금 얘가 8만 전자 하던 게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벌써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간에 우리 뭐 여기서부터 급락했던 거는 이제 뭐 미국에 관련된 경기 침체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포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겨울 한파가 온다라는 그런 것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실적으로 연관이 돼요. 지금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삼성전자 내일 실적이 뭐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당장 내일이고 주가는 이미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이미 막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냥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거나 혹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 박스권도 고점에서 있는 상황이었어. 나름 그 전에 올랐던 부분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그러면 뭐예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빠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차피 주가는 빠진 상태예요. 여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 봐야 어차피 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뭐 해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봐야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빠지고 바닥 찍고 올라갈 준비를 하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 내일 실적이 나온다면 어떤 게 해소가 되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요. 불확실성. 실적 우려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만약에 좋게 나오면 오히려 주가 빠졌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거고 안 좋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주가는 일부 제한된 충격을 받고 불확실성 제고로 주가는 이제 저점을 찍을 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단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뭐 외국인 보유 수량 그리고 기관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 저는 이제 외국인을 이제 하늘 색깔로 기관을 빨간 색깔로 개인을 검은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얘가 주가가 이제 2023년도 12월부터 혹은 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말 그대로 올 한 해의 주가의 총 흐름을 봤을 때, 총 수급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을 다 하락 조정하면서 팔았어요. 그 물량들을 전부 다 개인이 샀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의 수급은 이미 꼭대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수급을 메인이던 외국인의 이 수급은 어차피 지금 바닥에 있어요. 거의 바닥에 있죠. 그럼 외국인은 이미 팔 만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뭐예요, 이제? 살 일만 남은 거예요, 살 일만. 그죠? 팔았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저점에서 쓸어 담을 준비만 하고 있을 그러한 스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그죠? 그때쯤 되면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개인들은 또 거기서 파는 흐름이 보이면서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러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할 때, 완전히 외국인이 보유 수량이 위로 갔을 때가 아니고 개인의 보유 수량이 완전히 밑으로 갔을 때가 아니고 이 부분이 위로 가려고 치켜든 때 개인의 이 수급이 아래로 꺾이려고 하는 그 순간 시적 지점 그 정도 부분에서 만약에 이 삼성을 매수한다면 꽤 좋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일 발표되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우리들이 대해야 될 스탠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이 지금 봐야 될 스탠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참고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저점 자리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물량을 조금 더 담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코스닥 관련주였고 삼성과 같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하락률이 나오면 팔겠죠. 그 전에 팔던가.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차피 중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에 삼성전자는 7만 전자 올 거고 8만 전자 올 거고 9만 전자 갈 거고 10만 전자 갈 거고 그거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시기인 거죠. 시기. 언제 가나 대체.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좀 물려서 손실권 크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팔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존버를 할 거예요. 존버.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평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아래로 좀 진짜 저점을 찍었을 때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타점이 오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010-4695에 이제 967을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조금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이제 무료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매한 이제 고루한 주가 흐름일 때 또 애매한 추세일 때 들어가는 거는 별로 제가 좀 권해드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삼성의 추세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얘가 한번 우상향을 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우상향을 타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탠스가 나와요. 이러한 스탠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스탠스에 잡는 게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잡으려면 첫 번째로는 뭐죠? 일단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꽂고 있는 하락 추세가 어쨌든 멈춰야 돼요. 이거를 완전히 발바닥에서 사려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오죠? 여기가 발바닥인 줄 알았는데 빠지잖아요. 여기가 발바닥인 줄 알았는데 빠지잖아요. 그렇죠? 발바닥인 줄 알고 사면은 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내려꽂고 있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 조금보다 높은 가격이더라도 이렇게 요 정도 가점에서 사는 게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흔히 단기 추세라고 불리는 5일선과 21선 요 두 가지의 선 정도는 이 위에 조금 주가 캔들이 안착되고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상승으로의 스탠스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승률로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타점이 오고 어느 정도 조금 매수를 진입하기에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관련해서 단체 문자나 이제 텔레그램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매수나 매도 브리핑 드릴 거니까 이제 010-4695에 이제 967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HBM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공급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공급은 될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HBM 공급 관련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급등한 종목을 우리가 딱 하나 꼽자보면 SK 하이닉스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이랑 다르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 HBM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차이인 거고.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률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보시면 뭐 76,000원대부터 24만원까지 똑같은 반도체의 우리나라 대표 회사 2명인데 그죠? 주가 상승률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3배가 넘게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는 가봐야 더블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HBM 공급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결국에 HBM 공급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하게 된다면 이거 뭐예요? 제2의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을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주가는 삼성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삼성이 HBM 공급을 하이닉스와 똑같이 시작을 하게 돼.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의 가치, 적정 주가 역시도 어느 정도 최소 하이닉스만큼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SK 하이닉스가 더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도 SK 하이닉스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이 만약에 HBM 공급을 시작을 하고 SK 하이닉스와 이 HBM 공급에 대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상승률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삼성 SK 하이닉스는 이미 간 자리이고 삼성은 이 자리를 이제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조금 더 느긋한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주가가 갈 때 결국은 섹터잖아요, 섹터. 그래서 그 업황, 그 섹터가 얼마큼 대단한데 이거인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올 뭐 우주 항공이라던가, 그쵸? 뭐 자율주행차라던가 혹은 로봇이라던가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섹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가 기존과는 다르게 어떤 반도체가 붙는 거죠? 이제 AI 반도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여폰 메모리 같은 HBM, CXL 이런 게 생겨나는 거고 한마디로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 과잉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과잉이었나요? 시장의 우려. 지금 마이크론 이 HBM부터 시작해서 이런 AI 반도체의 이런 성장세가 마이크론이 지금 이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 할판원이 올 거다라고 시장에서 월가에서 수많은 리포터들이 나왔지만 막상 까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어땠나요? 25년도 거까지 완전히 완판이 됐어요.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것도 아예 공급 가격까지 정해져서 이게 지금 반도체의 현실이에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쓰일 반도체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나 앞으로 나올 만한 매출도 지금 현재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성장, 이 고도로 성장하기 바로 초입 부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 HBM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아직까지는 어떤가요? 많이 활성화가 안 됐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결국은 우리 보편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전기차처럼.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삼성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 새로운 차량용 SSD를 개발하고 있어요. 업계 최초로 8세대 V랜드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죠. 전력 효율도 약 50% 정도 개선이 된 상태이고 차량 내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 지원에 관련된 것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차량용 랜드는 5년 새에 이미 4배가 넘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전전용 HBM4E 역시도 2027년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뭐죠? 항상 선반영돼요. 자율주행도 분명히 보편화 시대가 올 거고 삼성전자가 이거에 관련된 이슈, 호재성 이슈도 줄줄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수요는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의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고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데서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정말 정확하게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010-4695에 이제 967을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셔서 꼭 이러한 기회들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집주 추천이라는 이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월 적게는 1개, 그리고 많게는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요. 종목을 막 한 달에 막 5개, 10개 이렇게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전부 다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사고 나서 계속 하락으로 묶여 있다가 전부 하다가 되게 뒤늦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봬도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조금 이제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SK 이터닉스, 그리고 이제 우리바이오, 뭐 SG, 알테오젠, 뭐 대원전선, 엔캠, 에브리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짧게 보면은 보통 한 3, 40% 정도 봐요. 그리고 좀 많이 보는 것들은 거의 뭐 이제 200%,
뭐 거의 15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나간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의 인증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정말 조작이 불가능한 영상 인증, 이거 매수 그리고 매도를 했다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자 인증인데 정말 문자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 띄워놓고 포토샵 조작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문자에 관련된 정말 실시간 이미지를 인증을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는 텔레그램, 정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진짜 브리핑이 나갔던 부분들을 인증을 세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종목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다. 정말 나 이거 참여를 하고 싶다. 여기 010-4695-9671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세요. 매집주는 제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봐요. 그리고 스윙은 딱 일주일 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 뭐 일단 유한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엔 알테오젠이 있었고, 그 전엔 HLB가 있었고, 그죠? 유한양은 제가 못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이랑 HLB는 나갔었습니다. HLB는 완전히 고점 매도했었고, 알테오젠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인증 영상입니다. 3월 27일 날 찍은 영상이에요. 5분 37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절대 이탈이 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구간까지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찍은 영상이고, 이때 가격이 17만 6천 원에서 16만 2천 원을 제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테오젠 16만 500원 정도의 문자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자, 일단 이러한 종목들 알테오젠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간단해요. 이 보시면 알테오젠 3월 언제 나갔죠? 제가 영상을 27일 날 찍었죠. 이날 블록딜 나온 날. 그쵸? 그러면 3월 27일 땡겨보면 이제 이러한 자리거든요. 이러한 자리. 그죠? 이러한 자리인데 여기 17만 딱 여기 5천 원부터 16만 이 구간 16만 2천 원 전후 구간,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주가가 오기 전에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대신 들어가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해라.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 벌써 여기서만 10%예요 마이너스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단 매수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체결이 되죠. 여기 정확하게 4월 5일 8일에.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을 30만원 전후까지 들고 가서 30만원에서 절반 매도 때리고 남은 비중 추세 이탈되면 전량 매도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영상입니다. 정확하죠? 알테오젠 16만 500원 매수, 30만원 절반 매도. 이 가격 날짜를 안 쓴 이유는 아직 절반을 보유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가 매수로 보여드렸죠. 그럼 매도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 그렇죠? 에브리본 역시도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이때 찍었던 시간이 여기 17시 02분 장 끝나고 해요. 2분 21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실제적으로 내일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에브리본 매도를 하라고 한 그 다음 날이 며칠입니까? 23일이에요. 23일 2월 다시 한번 볼게요. 2월 22일, 그쵸? 2월 22일, 그 다음날, 2월 22일이 언제입니까? 2월 22일, 여기에요. 목요일. 그쵸? 다음날, 2월 23일, 신고가 찍죠? 그 다음날, 하한가를 가요. 매도 사인 역시도 정확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010-4695-9671, 그쵸? 010-4695-9671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꼭 받으시길 바래요. 일단 제가 단타적인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타는 일단 바로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어느 정도 매집주에서 잘 적응이 되면 단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가요. 그리고 항상 오전 9시부터 10시 이전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간다. 그럼 바로 손절 때립니다. 뭐 단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10% 전후로 가요. 10% 전후. 그죠? 뭐 23년도, 여기 뭐 24년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매집주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역시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월달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월, 11월, 12월 계속 준비를 할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할 거고 여기 매집주 8월이라고 써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궁금해하는데 이거는 일정 매매예요. 이 종목 8월 16일 날 18,080원에 들어가서 현재 뭐 25,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제발 좀 알려달라. 블루엠텍이에요. 블루엠텍. 일단은 뭐 30% 이미 상승한 구간이니까 이거는 사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10월에 매도 예정이라고 떠 있죠. 일단 최소 절반 매도를 할 거예요. 상황 봐서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종목들을 꼭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고요? 여기 010 4695에 9671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러한 부분들 꼭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단타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매집주에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일 단타를 들어가세요. 당일 단타가 이래저래 한 번씩 손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손절을 칼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완전히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일 단타 초대해 드립니다. 일단은 매집주 먼저 받으세요. 아시겠죠?